한때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말이 많이 들렸었는데요. 요즘에는 잘 죽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죽음 그러면 우리가 장례식을 떠오르게 되는데 요즘 이 장례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슈토크 전에서 이 장례식에 대한 거품 비용 한번 잘 터트려 보겠습니다. 장례 전문가 임준학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치르는 가장 큰 행사 중에 두 개를 꼽자면 결혼식, 장례식 이렇게 하는데 네. 요즘에 이 장례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많이 비쌉니다. 네. 그것 때문에 빚을 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하하. 그 결혼은 사실은 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는데 장례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또 당황하게 되고요. 또 내가 사전에 정보가 없게 되면 업자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장례비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인데요. 네네. 2011년 기준입니다. 1인당 평균 장례 비용이 무려 1,208만 원이에요. 지금은 더 늘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14% 이상은 2천만 원 이상 소요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연평균 사망자가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연간 26만 7천 명이 넘거든요. 와. 근데 1,500만 원 정도를 1인당 장례 비용으로 쓴다 했을 때 우리나라 장례 비용이 연간 4조 원 시장이에요. 와. 예전에는 옛날 같으면 돌아가시면 집에서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그냥 장례식장에 가서 치르는 경우들이 많았다면 언제부턴가 갑자기 상조회사 광고가 스르르 나오면서 맞아. 당연히 네. 상조회사를 맞아요. 거쳐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상조 회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게 1982년입니다. 예. 네. 일본의 이제 상조 회사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는데요. 아. 2005년경에 화장률이 이제 사실 매장률을 앞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장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화장 시설이 부족한데 그 화장장에 대한 예약을 독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상조회사들이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해가 또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결국 그때 나섰던 부분이 뭐냐면 그 2011년 1월부터는 화장장 예약은 고인명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걔네들이 직접 고인명, 네. 예, 예. 폐해를 막아놨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미 상조 가입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네. 말씀하신 그 상조 서비스, 이게 지금 법률 용어로는 우리가 선불식 할부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부 계약은 물건을 먼저 받은 다음에 돈을 이제 다달이 내잖아요. 네, 네. 이게 선불식이니까 정말 돈은 먼저 다 내고 나중에 상품을 서비스를 마지막에. 받는 거죠. 언제가 이런 될지 모르는 식인데, 거죠. 예, 예를 네. 들면 뭐 이런 식이에요. 뭐 396만 원짜리 장례 상품이다. 그럼 이거를 월 3만 원씩 132회 먼저 냅니다. 내고 다 내는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내고 있는 도중에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남은 금액을 먼저 일시불로 다 내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뭐냐면 상조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 장례를 다 치르시는 줄 아세요. 네. 그 비용만 내시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아니에요? 많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일일이 계산해서 더 내야 아니고요. 돼요. 네. 그러니까 장례도 사실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상조회사라는 거에서는 해주는 네. 게 이제 간단하거든요, 사실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하는 장례용품을 제공해드려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흔히 잘 아시는 관, 수의, 상복 뭐 이런 것들 제공해드리고 기본적인 거. 네, 그렇죠. 장례 치르는데 필요한 물품을 이제 공급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뭐 하냐면 그 절차나 예절을 다 모르거든요. 그냥 마구잡이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지도사란 분이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접객 도우미라는 분이 오셔서 조문객들에 대한 그 식사 대접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염습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장지까지 이제 안내해드리는 거죠. 모셔다 드리는 거죠. 예. 그게 상조 서비스의 끝입니다.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 비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시고요. 아. 거기에 따른 시설 상위도 다 내주는 거로 알고 계시고요. 근데 그게 다 별개거든요. 가격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남는 마진들은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장례식장과 이 납품업체. 이 사람들이 주고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4억 원이에요. 재단 장식비라는 자체가 저희 전통에는 없습니다. 한 23만 원이면 합니다. 세상에. 그래요? 오히려 수의의 질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업자들 통하면 100만 원이면 시설 상위 일체를 다. 상조 회사도 문제지만 더 큰 돈을 또 이렇게 벌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이에요. 네, 아. 장례식장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일단 국립대병원 장례식장들이 네,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평균 마진율이 38%였어요.
상당히 높은 마진율인데 가장 수익을 많이 낸 장례식장이 분당 서울대병원인데 네. 작년 한 해 42억 2,600만 원을 수익을 올렸고요. 2위가 충남대병원이 30억 2천만 원, 3위가 경북대병원인데 22억 8,700만 원. 굉장히 장례식장에서 병원들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음을 알고 있고요. 그만큼 고수익 장사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네. 장사라고. 뭐 어디서 이렇게 이 마진을 많이 남기느냐, 네. 폭리를 많이 취하느냐, 이게 대부분이 수의랑 관. 물품들. 우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할 수의랑 수 관. 없죠. 여기서 50% 이상의 폭리를 취한다고 합니다.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예. 수의 10호라는 그 수의의 원가가요 한 36,600원 정도 하는데 판매는 9만 원에 하고 있어요. 네. 마진율이 60%죠. 예. 네. 또 경상대병원 장례식장 가볼까요? 여기는 옥돌 원통 유골함. 유골함인데 이제 유골함. 옥돌. 화장 후에 유골 담는 거? 이게 원가가 한 6만 원 정도 됐는데 20만 원에 판다. 2, 30만 원 해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한 마진율이 한 7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가격을 이게 비싼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항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우리가 뭐 앞접까지 냉면 사 먹는 것처럼 자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한 번, 두 번 인생에 겪는 건데 가격을 관 가격이 얼마였지? 그러니까. 평소에 알 수 있는 근데 가격이 저 같은 아닌 경우에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얼마라고 얘기해주면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자체 모르죠. 그 비교 자체를 그리고 못할 이게 것 오동나무가 아니라 좋은 겁니다. 그러면 오동나무가 아니라 좋은 거구나 인 거지. 그렇죠. 나쁜 거는 이게 뭐지? 철저히 전혀 우리가 공급자 아는 근거가 우선주의의 없어요. 시장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예. 공급자 우선이고요. 예.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드린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요. 상조 서비스를 활용을 안 하시고 사용을 안 하시고 병원에서 직접 하신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병원 장례식장에서 가능하면 수의를 구매하지 마셔라. 네.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수의를 사지 마시는 게 좋다. 왜? 속을 쓰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매 시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하시든지요. 아니면 상조 서비스에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부모님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시 그때 참 좋은 수의를 한다고 해서 비싸게 주고 하셨어요. 네. 그 나중에 어떤 이장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런 경우 보면은 그렇지. 사실은 나이론 수의가 입혀져 있는 경우 진짜요? 썩지 않고. 나이로 수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썩지 않고 그대로 그야말로 양파 그물망처럼 이제 쳐져 있는 경우가 흔하고요. 이런. 그러니까 흔해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속상하죠. 불쾌한 정도가 아니죠. 이런 그러니까. 경우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네. 그 가능하면 수의는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위가 1억 원짜리도 있대요. 1억 원짜리. 1억 원짜리 수익을 세상에. 들어보셨어요? 1억 원짜리 수위? 수의가 1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와. 실제로 모 아니, 호텔에서 뭘로 이제 뭐 만들었는데. 패션쇼 하듯이 하면서 이제 팔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금을 이제 발랐다고 합니다. 그거는 금으로 이제 제작을 금을. 금수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품질 보증서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 한번 적발된 적이 있거든요. 예. 황금수의라고 해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금의 함량을 추출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약 하나로 한 1,000원 정도? 아, 황금수의라고 해서 이런. 팔아서 예, 예. 굉장히 비싸게 구매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황금이 들어가 있는 금박질 이런 거 좀 경우도 들어가는 있었고요. 건가? 그러니까 금가루 조금 뿌리다 만 예,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끝까지 효를 다하려고는 자식들의 심리를 성의를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호사삼을 이제 악용을 하는 금술이에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장례할 때 들어가는 물품들도 가격 거품이 많이 있지만 다들 이렇게 절하고 나면 혹은 기도하고 나면 식사들 많이들 하고 그렇죠. 나오시잖아요. 밥은 먹고 나오죠. 밥값이 또 이렇게 많이 밥값만 비싸니까. 많잖아요. 얼마나 비싼데요, 그러니까 밥값. 일반인들이 병원 이제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면요. 예. 밥값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5, 6천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네. 근데 저희들이 비싸요? 이제 실제로 보면은 15,000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맞아요. 예. 이제 한 그릇 더 달라고 해서 뭐 육개장 같은 거 한 그릇 더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2인분으로 치나요? 어떡해. 그렇죠.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네. 보통 이제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50인분 단위로 보통 들어갑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램 50인분이 안 이렇게 됩니다. 해서 킬로그램이. 네. 아, 그게 그래요? 50인분 자체가 안 되고요. 아하. 그 작은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양이 작기 때문에 50인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하나 더 쑥쑥 먹으면 들어가요? 더 나와요. 그렇구나. 그게 가장 큰 비중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밥값 얘기했지만 네. 사실 이 재단 장식이요. 이게 이제 꽃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요. 예, 예, 영정. 예, 영정 있고 영정, 이렇게 영정 국화꽃 네. 이렇게 딱 있는 거. 그게요. 3단으로 장식하면은 120만 원. 네. 이래요. 그리고 2단으로 하면 70만 원에서 80만 원인데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85만 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70만 원, 삼성 서울병원은 75만 원 정도. 어쨌든 꽃값으로 우리가 보통 한 80만 원 정도는 최소한 드린다고 보면 여기에 또 하나 있잖아요. 뭐요? 빈속값.
지금 대학병원 봤을 때 서울대학교 병원이 45평 기준 96만 원 하루에. 아, 1박에. 예. 그렇죠.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하루에 50평짜리인데 110만 원. 서울 아산병원이 40평인데 85만 원. 삼성 서울병원이 60평짜리가 151만 원. 이게 제일 비싸네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남는 마진들은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나오는 게 이 경찰에서 적발이 되고 하는 게 바로 예. 이 장례업자, 장례식장과 이 납품업체의 검은 커넥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뒷돈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가진 하는 온갖 물품들을 대면서 장례식장에다가는 뭔가 또 커미션을 줘야 되고 이러다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준 돈을 위해서 예. 장례식장에서는 또 비싸게 받고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디서 충당을 하겠어요? 고객들한테 그렇죠. 그 예. 용품을 비싸게 팔아서 예. 또 충당을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3배, 4배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그렇게 연결고리를 물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 작년 1월에도요. 그 네. 부산경찰청에서 그 부산 시내 장례식장 그 운영업자랑 그다음에 납품업자를 구속했어요. 네.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고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4억 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어느 정도냐면 그 거래하는 물건 네. 가격의 한 20%에서 50%가 이제 리베이트 가격입니다. 50%요? 예, 예를 들면 뭐 납골당 사용하는 거는 20%, 유골함은 30%, 꽃은 40%, 영정사진은 50%. 이거는 이제 리베이트 가격으로 그러니까 돼버린 비싸게 거죠.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렇게 예.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서울에 한 대학병원의 장례식 비용을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거품이 들어있는 이 장례식 비용과 우리 임 대표님께서 네. 제대로 된 가격이면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비교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예. 실제 뽑아봤는데요. 시설 사용료라고 하는 부분이 보면은 3일장 기준에서 278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전문 장례식장에 가시면은 네. 양심적인 업자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 업자들을 통하면 100만 원이면 시설 사용료 일체를 다 하실 거의 수가 한 있습니다. 3분의 1 가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재단 장식비라는 자체가 저희 전통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상조회사가 들어오면서 외래 문화로 함께 끼어 들어온 부분이고요. 또 관하고 수익가 여기서 보면 한 18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관하고 수익. 이게 이제 네. 보통 수익값이 한 150, 관값이 한 30만 원 정도 청구되는 게 이제 보통 이 정도 금액이고요. 예.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정도 품질에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한 23만 원이면 합니다. 세상에. 그래요? 네, 23만 원 실제로 가능하고요. 예. 오히려 수의의 질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착한 장례들 쪽 하는 그러니까. 부분들이. 예. 근데 일반인들은 평가를 잘 못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네. 또 장의차 같은 경우 이제 2대를 이제 그 상을 치르면 사실은 2대를 이미 대부분 세팅을 해 놓습니다. 예. 굳이 10가구 중에 저희들이 보면 8가구 정도는 차량 한 대면 충분합니다. 예. 근데 2대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가격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또 특히 이제 여기서 보시면 10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병원이니까 2, 3만 원 정도 발생을 예. 합니다. 네. 착한 장례비를 이제 치르게 되면은 그보다 훨씬 작게 얼마 10,000원 정도? 이하 정도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0,000원 이하면 되고요. 약 한 3분의 1 비용이면은 똑같은 모습에 예절은 다 갖추고 똑같이 다 똑같은 음식으로도 장례가 다 가능하다. 아니 나를 보고 보낸 돈인데 왜 너희들인데 둘째나 셋째는 우리 똑같이 나눠 갖자. 근데 이런 분쟁에 대해서 실제 가정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뭐라고 네. 나왔냐? 그러면 비율대로 내는 거예요. 첫째는 500만 원을 본인 앞으로 받았으면 그중에 네. 50만 원을 내고 장례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인을 모시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인을 모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화장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도 좀 변화가 그렇죠. 있고요. 20년 전 생각해보세요. 20년 전에는요, 화장률이 18.4%였대요. 네. 그런데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 화장률이 74%.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뭐 이제 화장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납골당도 역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로얄층이 있어요. 로얄층이 아파트는 보통 요즘에 이제 한 20층 기준으로 했을 때 10층 정도가 로얄층이라고 네, 봐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그쵸, 그 12, 정도인데, 3층, 네. 그죠? 그 정도인데 이 납골당은 사람의 눈높이의 상하에 있는 게 그렇겠다. 거기가 제일 비싸요. 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1달에 모시든 10달에 모시든 중간에 모시든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높이가 좋다는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 자리에 가서 머무르는 시간이 불과 몇 분 안 됩니다. 오히려 제일 위가 제일 좋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아니면 제일 밑에가 제일 좋을 자리일 수도 땅이랑 이제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네, 또.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러네요. 앉아서 편안하게 부모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굳이 서서 뭐 내가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도 좀 깼으면 좋겠고요. 그걸 저희들이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적용을 해서 자꾸만 하다 보니까 업자들은 로얄 층인데요, 로얄 단인데요.
금액을 더 내셔야 됩니다. 그게 그럼 또- 마케팅이에요. 그렇죠. 그 해인사에서 운영하는 미타원인 경우에는요. 예. 이제 제일 높은 데가 제일 싸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450만 원. 그리고 로얄층이라고 하는 데는 750만 원 정도 하고요. 2배 가까이 되네요. 예, 경기도 일산의 청화공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윗단이 450만 원, 로얄층은 한 700만 원 정도 하하.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 납골당에 모시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고 나중에 관리비를 또 내는 거예요? 네, 관리비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 납골당 같은 경우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 되고요. 연간. 연간.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5년치 선납을 받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관리비를 예. 지속적으로 내기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경제적인 여건이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하나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시설별로 이제 평생 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영구 관리비라고도 하고요. 예. 평생 관리비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 부분을 그때 일시에 내면은 네. 영구히 안 냅니다. 어. 일시에 다 내면 그게 또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렇게 장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인 건지 역시 이것도 인식 차이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부쩍 자연장 맞아, 이런 맞아. 이야기 수목장 맞아, 이런 맞아. 이야기 수목장도 나오고 있고요. 예. 자연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네, 그 자연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골, 즉 예. 골분을 네. 그 수목이나 화초 또는 잔디 이런 밑에 묻는 장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네. 수목장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예. 이게 또 굉장히 비쌉니다. 네. 어떤 나무는 한 10억 가는 경우도 있고요. 10억이요? 나무가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수목장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 1억짜리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5, 6천만 원짜리는 또 굉장히 많고요. 국립 수목장도 있고 일반 사설 수목장도 아, 이렇게 그래요? 나눠져 있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게 분양을 할 때 국립 예. 수목장 같은 경우는 이 인근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뭐 아. 상당히 실비에 또 분양을 하고 아닌 분들한테는 뭐 분양을 안 하고 이 대표적인 국립 수목장이요. 네. 하늘숲 추모원이에요. 이제 가족목이라는 것은 이제 가족끼리 한 나무에 모시는 거잖아요. 아. 이게 한 232만 원 정도고요. 공동목은 이제 불특정한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묻는 거. 그거는 한 73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또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매장까지 하고 납골당에 네. 모신 이후에 이제 남은 네. 것 가족들끼리 조의금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분쟁이 사실은 참. 상당히 자주 일어난대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형제가 셋 있다고 해보세요. 네. 첫째 앞으로 온 금액이 더 많아요. 네. 그런데 둘째나 셋째는 우리 똑같이 나눠 갖자. 뭐 이럴 경우에 아니 나를 보고 보낸 돈인데 왜 너희들이 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좀 분쟁이 많아요. 또 애매한 금액 갖고도 그렇고요. 예. 근데 이런 분쟁에 대해서 실제 사례 그 가정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뭐라고 예. 나왔냐? 장례 비용은 그러니까 법정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비율에 따라서. 예,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이 거쳤어요. 네. 그런데 첫째한테 500만 원, 둘째 앞으로 300만 원, 셋째 앞으로 200만 원이 왔을 때 장례 비용은 100만 원이 들었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비율대로 내는 거예요. 첫째는 500만 원을 본인 앞으로 받았으면 그중에 네. 50만 원을 내고 네. 둘째는 300만 원이니까 30만 원, 뭐 셋째는 200만 원이니까 20만 원 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을 본인이 갖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장례 비용이 더 많이 나왔어요. 네. 이번에는 그 부의금보다. 그러면 전체 그 부의금을 전부 다 장례 다 비용에 내고. 다 내야 되고 나머지 모자라는 장례 비용은 아까 어떻게 내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 상속받은. 상속분대로 부담을 하라 이렇게 결정을 나왔죠. 네. 그래도 여전히 방송 보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임 대표님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장례 좀 잘 치르는 법 좀 정리 좀 해주시고 가시죠. 장례비 내역서를 보시면은 상조회사에서 한 부분들이 또 추가로 돼서 청구가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안 따져보면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내역 중에서 대부분 보면은 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냥 거기 나온 거 이외에도 또 일반적인 비용들이 추가가 돼서 또 별도로 청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 정신은 없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면 충분하게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까지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돈 없어서 못 죽겠다. 이게 정말 씁쓸한 우리 현실일 수도 있는데요. 진정한 장례에 대한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그 대한민국의 장례비 거품 하루빨리 좀 사라져야겠습니다. 이슈토크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